이건 제가 여러분 그 샘플 강의 1강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봤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과 동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늘과 땅에 관한 인식을 볼 수 있는 것이 40번과 41번이죠. 서로 대조관계인데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생각했을까? 천자문에 뭐라 나와요? 하늘, 천, 따지, 그 다음 뭐야? 거물현, 누를황. 하늘은 거물현이란 말이야. 잘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생각한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하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한번 이 단어를 생각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면은 저게 떠 있는데 점차 구름이 가리잖아요, 저렇게. 그래서 점차 어떤 그 어두운 잘 모르는 이미지. 그러니까 구름이 저렇게 떠 있고 그리고 저렇게 태양을 가리는 그래서 뭔가 잘 모르는 세계다. 이게 바로 하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 그래서 이게 obscure라는 단어는 이런 모습에서 오게 됩니다.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obscure. 알겠어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칠판에서 그 단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습은 저렇게 구름이 있고 어둑어둑한 모습을 상한 거예요. 밤에 대한 이미지. 하늘이잖아. 여기다가 둡시다. 업을 붙인 거죠. 업을 붙이니까 바로 하늘에서 바로 obscure란 단어. 바로 분명치 않은 불명료한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오버의 뜻이니까. 오버. 그래서 저 위에 하늘, 구름이 껴있는 상태. 그래서 바로 불명료한, 불명료한 또는 모호한, 알겠습니까? 분명치 않은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obscure. 그러면 만약에 이건 하늘의 모습이고 땅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땅은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까요? 땅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출봉 가는 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그 땅의 모습은 눈앞에 딱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딱 펼쳐져 있는 바로 저렇게 황토빛으로. 그래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저렇게 눈으로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땅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아비어스라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배울 명백한, 논쟁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그게 아비어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여러분 땅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땅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모습이고 땅의 모습인데 여러분 뭐뭇을 경유하여, 이게 이제 경유하여라는 바이어라는 단어인데, 경유하여, 뭐뭇을 경유하여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제 원래는 길을 경유하여 그런 뜻이에요. 길을 경유하여. 여러분 이 바이어는 우리가 항공 우편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바이어 길을 경유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보니까 나오잖아. 바이어 경유하여 항공 우편. 그러니까 항공편으로 그런 바로 그 항공 우편 엽서죠. 그래서 이 바이어는 뭐뭇을 길을 경유하여. 그래서 여러분 바로 바이어가 길과 관련된다고, 경유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바이어가 길을 경유하여라는 모습에다가 이거 붙여볼까요, 여러분? 오버의 업을 붙여보고 여기다가 붙이게 되니까 바로 길을 경유하는 것 위. 그러니까 바로 길 위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obscure란 단어가, obvious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뜻은 바로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bscure는 바로 분명치 않은, obvious는 바로 논쟁의 여지 없이 바로 명백한, 그게 obvious. 그래서 obscure는 불명료한, 모호한. 땅의 세계 이 밑에는 바로 논쟁의 없이 명백한,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obvious. obscure, obvious. obscure, obvious. 알겠어요, 여러분? 자, 40번의 두 번째 동요 볼까요? ambiguous에 MB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MB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equal, equivocal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equal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equal에서. 세 번째 동요. 여기서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다섯 번째 여러분, nebulous. 여섯 번째 inconspicuous. 여섯 번째 inconspicuous. 인 잘라버리고. inconspicuous. 인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obvious.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obvious한, 여러분, 그러면 명백한 대칭, 어떻게 말할까? obvious symmetry야. obvious symmetry. 알겠습니까? obvious symmetry.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린 여러분 지금부터 바로 제가 obscure, obvious의 동요 가볼까요? apparent, 두 번째 evident. 여러분 41번의 두 번째 evident 이 동그라미 치고, 우리 evidence가 증거잖아요, 명사. 증거는 evidence. 그래서 형용사 evident. 증거를 보듯이 바로 명백한. 세 번째 plain. 명백한, 알기 쉬운 견하죠, 여러분. 바로 평야의 모습, 평온의 모습. 그 다음에 distinct, D 동그라미 치고, distinct, D 동그라미 치고, 디스 할 때 배웠고. 그 다음 noticeable, 눈에 보일 만큼 두드러진, mark. prominent. 여러분 prominent의 프로 동그라미 치고, prominent 프로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어떤 거 배웠을 때 낙타에 등하면서 또 돌출안에서 이게 바로 눈에 띄는 prominent. 그 다음에 마지막 동요 explicit, X 동그라미 치고, 마지막 동요 explicit, 숨김없이 다 드러나는 명백한 explicit X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들이 바로 obvious의 동요, obvious symmetry, 명백한 바로 대칭이다. 길의 모습.
하늘과 땅의 모습을 가지고 공부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42, 43, 44 이것들은 단어가 되게 쉬운 단어들인데 42번 인스턴을 얘기하는 단어. 원래 인스턴을 얘기하는 여러분 이게 인스턴트가 사건이잖아요. 이게 사건인데 이게 사건이잖아요. 사건. 액션도 사건이고 사건인데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발생해? 우연히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형용사, 우연이라는 그런 그 부사의 뜻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incident에서 instantly 바로 1번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아체에서 이렇게 말하다가 말이 난 김에 하면서 이렇게 말을 바꿀 때 바로 이제 instantly도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42번. 그래서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다. 그래서 1번 우연히, 2번 말을 바꿀 때 instantly, by the way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chance. 여러분들은 chance 하게 되면 이게 뭐 기회라고 알고 있잖아요. chance가 기회. 기회 역시 여러분 어떻게 주어질까? 바로 우연에 의해서 주나요. 우연에 의해서. 그래서 chance가 명사로 기회인데 형용사 쓰게 되면 바로 우연한. 왜냐하면 기회는 우연히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동의어 unplanned, un 잘라버리고 un부정. 그렇게. 네 번째 동의어 unintentional, un 잘라버리고. 43번 네 번째 in 잘라버리고. 마지막 됐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by chance, 뭐 우연히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chance는 기회지만 형용사로 기회는 우연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한. 사고도 우연히 생기니까 우연한. 그래서 바로 그리고 때때로라는 단어 44번 단어. 이건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단어죠. 가끔씩 뭐 때때로 이따금인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44번 때때로 뭐 가끔 뭐 이따금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occasionally. 그 다음에 동의어 두 번째 intermittent 인터 동그라미 치고 44번 두 번째 인터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단어 sporadic 네 번째 스파리.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45번과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제가 44번과 45번은 어떤 의미에서는 유사가 되는데 제가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44번과 45번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그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쭉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져 발생하면은 constant야, 그렇지? constant 일정한 뭐 지속적인. 근데 이것이 가다가 끊기는 모습은 이것은 intermittent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간헐적인 뭐 이게 중간중간에 끊기는 그런 뜻이죠. 이게 중간중간에 끊기는 컨스턴트 상대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얘와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스파트죠. 스파리. 거기에 여러분 네 번째 44번의 네 번째 동의어 스파틀리. 이게 바로 이제 뭐 산발적으로 고르지 않게 이렇게 발생하는 느낌을 주죠. 얘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그래서 고르지 않게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 스파리와 인터미런트. 그런데 그 피리어디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데 딱 이렇게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지 않고 때때로 발생해. 때때로 발생하지만 간격은 어때요, 여러분? 요 간격은 매우 규칙적이죠.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이렇게 이제 간격을 두고 가끔씩 발생하는 그게 바로 periodic이에요. 그래서 45번 periodic은 바로 얘들과 좀 비슷한 의미죠. intermittent, spartidly와 그다음에 비슷한 의미가 요거지만 periodic이지만 periodic인데 얘는 여러분 요 간격이 일어나는 간격이 규칙이죠. 하지만 발생 빈도는 가끔씩이고 그래서 발생 빈도는 가끔씩이고 그 발생하는 간격은 규칙적인 상태. 그게 바로 periodic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 검진 1년에 몇 번 받아? 1년에 보통 여러분 정기 검진 같은 거 뭐 많이 받으면은 뭐 2번 정도. 그렇지? 그러면 그 2번은 매우 가끔씩이지만 그 간격은 일정한 거죠. 난 2번 받아. 6개월에 한 번씩. 하면 6개월에 한 번씩이니까 간격은 일정하잖아.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옮길 때 바로 periodic medical check. 정기적인 어떤 건강 검진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렸는데 때때로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 44번 단어 요걸 가지고 이제 그냥 때때로다라고 한 건데 요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애 인터미런트. 그다음에 뭔가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툭툭 끊어지는 느낌의 스파테들리. 그리고 규칙적이지만 가끔씩 이렇게 발생하는 periodi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때때로의 의미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좀 설명 좀 길게 드렸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바로 45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46번 단어. 이건 여러분 그 섬의 느낌과 관련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여러분 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섬을 이렇게 쓰잖아요. 지워도 되겠지, 이제? 섬을 여러분, 섬을 이렇게 쓰잖아요. 아일랜드라고 쓰잖아요. 아일랜드. 이게 섬이잖아요. 섬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섬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바로 육지에서 바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로 섬의 그 느낌은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고립되어 있다라는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단어, 우리가 배울 46번 단어 isolate, 고립시키다라는 단어와 관련되는 거예요. 왜? 섬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섬의 그림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모습이잖아요. 저렇게 여러분 제가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해변에서 저렇게 툭 떨어져 있죠. 뭔가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고립시키는 게 아이솔레이션이고, 그래서 섬을 아일랜드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섬의 느낌은 바로 저렇게 고립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김규덕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던 이 영화 제목 보세요. 이 영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영화 제목은 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섬의 이미지는 뭐다? 바로 단절, 의사소통의 단절 또는 고립, 그런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옆에는 여러분 아일이죠. 아일은 여러분 무인도, 그러니까 작은 섬이에요. 작은 섬을 아일, 그리고 아일랜드. 이런 섬의 이미지가 바로 46번 단어를 관련되어진다. 고립시키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seclude SE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SE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SE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여러분 둘 다 어디서 왔을까? separate 동그라미, separate. SE 동그라미 쳤지. 이 동그라미 친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separate에서 오겠다는 얘기야. 바로 분리시키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집단에 무리를 지어서 앉아있는 gregarious, 이 단어 기억나죠? gregarious, 무리를 이루는 군집 생활을, 무리를 이루는 군집 생활을, 그치? 그런 단어잖아. 이루는. 그래서 무리를 이루는 군집 생활을, 그게 바로 gregarious입니다. 여기다 이거 붙이는 거야. 그래서 무리에서 separate, 떼버렸다. segregate. 그래서 세 번째 중에는 segregate은 바로 무리에서 떼내버렸다. 그래서 무리를 이루는 건 gregarious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는 것이고, 이거 붙여가지고 segregate. 그래서 무리에서 떼내듯이 떼내버린. 그래서 경미하다. 두 번째는 여러분 separate에다가 뭘 붙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close한 거죠. close. seclude. 그래서 seclude, segregate.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섬이 갖고 있는 어떤 고립의 느낌을 가져온 isolate. 46번 랜드슬라이드. 여러분 랜드 동그라미 치고, 그럼 뭐가 나오면 슬라이드. 슬라이드가 뭐 하는 거야? 미끄러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구에서 슬라이드라는 표현 쓰잖아. 슬라이드 쭉 미끄러지라는 거. 그러니까 땅이 미끄러졌다. 그래서 산사태거든. 랜드슬라이드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단어의 뜻은 물질적인 뜻에서 추상으로 나아간다. 물질의 뜻이 뭐야? 물질의 뜻은 산사태야. 그러면 추상적인 표현은 바로 휩쓸어 버리는 모습에서 압도적 승리라고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거 같은 그런 시사 영어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는 랜드 슬라이드에 출제됐어요. 바로 압도적인 승리. 제목 볼까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야당이 승리했습니다. 야당이 얻었습니다. 랜드 슬라이드 빅토리. 산사태 승리. 산사태만큼 휩쓰는 승리에서 이게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명사로 쓰여도 압도적인 승리. 압도적인 승리. 랜드슬라이드 빅토리. 알겠죠? 그러니까 산사태를 가리키는 말에서 점차 이것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리키는 아주 추상적인 표현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단어의 뜻은 언제나 물질적인 뜻, 산사태, 추상적인 뜻, 압도적 승리. 최근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잘 기억해 여러분. 랜드슬라이드 빅토리.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산사태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은 공부를 해봤어요. 그치? 아까는 그 우리가 섬의 모습을 가지고 고립시키다. 그치? 이번에는 여러분, 길이 세 갈래 길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옆에서 이제, 이건 강원도쯤 되겠죠? 강원도에서 이 사람들이 오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경상도에서 경기도지, 경기도.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왔고,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그 강원도 사람들이 왔고 경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만난다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서로 이게 길에서 만난 거잖아요. 길에서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 중요할 것 같아? 중요치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3잖아. 3 개. 3에다가 길을 경유하여. 바이라는 기억나죠 여러분? 길을 경유하여. 그러니까 이제 경유하여거든. 이 단어가. 그리고 이게 길과 관련되잖아. 그래서 세 개의 길에서 만나가지고 떠들고 있는 이야기. 별로 중요치 않다. 그게 바로 trivial이야. trivial. 그래서 바로 중요치 않은, 뭐 하찮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trivial. 알겠습니까, 여러분? trivial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보통 길에서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중요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야. trivial. 여러분, 이 세 개의 길이 만나는 곳에 바로 연못을 세웠어요. 그 연못을 세워가지고 바로 제가 돌아서 가지고 동전을 던져가지고 그 연못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분수. 무슨 분수일까? 바로 세 개의 길. 그래서 트레비 분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트레비 분수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롯데월드 지하 가면은 바로 그 분수가 있잖아. 그게 바로 트레비 분수의 모형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롯데월드 그 지하에 있는 트레비 분수를 제가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트레비 분수 할 때 트레비는 바로 3바이어 세 개의 길이 만나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트레비는 세 개의 길이 만나는 그 지점에 세웠던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리비얼, 사소한, 알겠습니까? 저 앞에서 그냥 모여가지고 떠드는 이야기 중요치 않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언제 와? 왜 이렇게 안 오지? 뭐 그런 얘기 하겠지. 그래서 별로 중요치 않은 트리비얼. 이렇게 단어가 또 만들어지네, 그죠, 여러분? 자, 동의어 네 번째, inconsequential이란다. 인 잘라버리고, 보잘것없는 인부정. 다섯 번, inconsiderable, 인 잘라버리고 인부정. considerable 배웠잖아. 그 다음 마지막 동의어 insignificant, 인 잘라버리고 인부정. 다 부정이네요. 그 다음에 일들은 여러분 바로 생산하다인데 이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나 가축에 의해서 생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토지나 가축에 의해서. 이 단어가 뭐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에 타보면은 일드, 양보란 말도 나오죠. 양보하다 또 어떤 것을 생산하는데 여러분 바로 sheep 양은 바로 일드합니다. 일드하는 거야. 무엇을? 바로 울. 알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토지나 어떤 가축에 의해서 생산하는 게 바로 일드예요. 그래서 양은 바로 양모를 일드, 생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동요는 produce 되겠지, produce.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50번 virtual,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네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거, 어떤 거 공부했을까? 오늘 공부했던 거, 아까 제가 turbulent, 기억나죠, 여러분?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격동의 바다가 뭐였어요? turbulent sea. 파란만장한 삶, 영어로 turbulent life.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러분, 이거 다리다가 태웠어. 태웠다. scorch dress shirt. 기억나죠? 그래서 scorching이라는 단어가, 태운 듯한, 그만큼 뜨거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 scorching summer. 이렇게 기억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 신데렐라에서 나온 incinerate. 그 다음에, 반 잘랐을 때, 똑같이 좌우 대칭이 모였다, symmetry. 그리고 정숙한 modest 또는 이제 이게 많지 않은 그래서 excessive의 상대적인 표현 modest, sexy의 상대적인 표현 modest, 그리고 arrogant 오만한의 상대적인 표현 modest. 불빛을 비추는 모습은 어떤 것을 해명하다 shed light. 하늘의 모습 obscure, 땅의 모습 obvious 명백한.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우연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만들어진지 설명을 드렸고요. 섬의 모습, 산사태에서 나온 바로 압도적인 승리. 그리고 트레비 분수, 세 갈래끼리 만난다. 거기서 그 앞에서 떠드는 이야기 중요치 않다. 트리비얼 이렇게 해서 하찮은. 바로 양은 양모를 생산한다. 동요는 produce.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우리 53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